안녕하세요. 영화감독 김은경입니다. 지금 보시는 콘텐츠는 나의 유튜브 캐릭터 만들기인데요. 왜 영화감독이라는 사람이 이 강의를 하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또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고 인기를 끌기 원하시잖아요. 영화를 만들려는 저도 콘텐츠를 만드시려는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표현해서 보여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얻어내기, 즉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8가지 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캐릭터가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캐릭터가 중요할까요? 어떤 매체든 뉴스를 보던 드라마를 보던 유튜브를 보던 우리는 결국 그 안에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만약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면 그 사건 자체도 물론 흥미롭지만 결국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은 왜 그런 사건을 일으켰는지, 그 사건 이후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게 되죠. 즉,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큰 흥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정보도 단순히 정보를 얻을 때보다 호감이 가는 캐릭터가 정보를 알려준다면 몰입과 이해가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요즘은 머리 아픈 수학 문제집 표지에도 귀여운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캐릭터들 덕에 문제집 첫 장을 넘기는데 조금 더 용기가 나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친해지고 싶은 친구를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를 통해서 이야기에 몰입하는 과정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과정과도 비슷하거든요. 자, 그럼 일단 새로운 친구를 처음 만났다고 생각해 보죠. 우선 첫인상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첫인상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죠. 호감과 비호감, 친해지고 싶은지 멀리하고 싶은지 많은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첫인상을 사로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죠. 물론 뛰어난 외모나 재능, 또 엄청난 돈으로 치장한다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는 유리하지만 또 그게 무조건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린 다 취향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첫 번째 팁, 호기심을 자극하라. 첫인상을 사로잡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가졌든 불리한 조건을 가졌든 중요한 것은 일단 호기심을 끄는 건데요. 호기심을 끄는 방법은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예상을 살짝 비틀어주는 겁니다. 예상 밖의 다른 무언가, 즉 저건 뭐지? 왜 저러지? 라고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메이크업을 예로 들어볼게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 화장을 했지? 아니, 저 사람은 격투기 선수처럼 보이는데 메이크업을 가르쳐준다고? 이상하네. 왜 예쁘장한 얼굴에 저런 기괴한 특수 분장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살짝 흔들 때 우리의 호기심은 올라가게 됩니다. 즉,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주의점은 너무 눈에 띄거나 자극적이기만 한 건 시선을 사로잡을 순 있지만 그렇다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불쾌감을 줘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죠. 첫인상만으로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첫인상이 좋아서 금세 친해지기도 하지만 또 예상과 달라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첫인상이 너무 안 좋았지만 다른 계기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친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첫인상으로만 승부를 걸지 마세요. 우리에겐 무기가 더 있거든요. 두 번째 팁, 친근함으로 가까이 다가가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비슷한 나이대, 비슷한 경제적 여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친밀감을 느끼죠. 비교적 가까이 다가가기도 쉽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기에도 덜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아무리 특별하더라도 우리와 비슷한 사연이나 고민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특별해도 결국은 나랑 같은 사람이었구나 라면서 공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평범한 것들을 좀 더 소중히 여기시고 표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한 외모, 평범한 일상, 평범한 꿈 모두가 소중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평범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감대를 이루기도 쉽기 때문이죠. 다만 평범함만으로 승부를 건다면 지루해지고 무관심해질 수 있겠죠. 아, 너무 뻔해. 내가 구태여 이걸 볼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또 다른 무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팁, 낯설음으로 흥미를 유발하라. 우리는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좋아하지만 정반대의 사람에게 끌리기도 합니다. 사실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친숙함보다는 낯설음이죠. 저 특수분장은 뭐지? 아, 저렇게 독특하게 화장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하지만 마찬가지로 너무 낯설면 오히려 경계심이나 반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근함 속에 낯설음을 넣고 낯설음 속에 친근함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와, 나처럼 평범하게 생겼는데도 화장으로 저런 변신이 가능하구나. 또는 와, 엄청나게 예쁜데 화장을 지어보니 나처럼 평범하게 생겼네. 결국 반전의 매력이 필요한 거죠. 친숙하지만 뭔가 다르고 낯설지만 뭔가 공감할 만한 매력. 어려우시다고요? 하지만 우리에겐 무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팁, 감정일수록 나눠라. 사실 아름다운 외모나 뛰어난 능력에는 눈이 끌릴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이런 장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죠. 친구들 중에서도 잘난 것을 너무 과시하는 친구는 점점 멀어지고 싶어지는 것처럼요. 그래, 너 잘났다. 너 예쁘다. 아, 잘난 척 좀 그만하지. 라고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동경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공감하거나 감동을 받기란 힘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질투심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그 매력과 능력을 위해서 힘들게 애써왔는지,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 중인지 알게 된다면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처럼 될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라면서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누거나 가르쳐준다면 공감을 넘어서 존경심까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강점이 없으신 것 같다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더 막강한 무기가 남아있거든요. 다섯 번째 팁, 약점일수록 드러내라. 우린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죠. 가벼운 단점부터 치명적인 결점까지. 그런 약점들은 되도록 남들에게 숨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때론 그 약점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서로의 약점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친근감 있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 그 캐릭터의 결함을 만들어냅니다. 일부러 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숨겨진 상처나 트라우마를 드러내서 관객의 공감을 유도하죠. 우린 그런 캐릭터를 보면서 약점을 비난하기보다는 같이 안타까워하고 응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인물에게 애정을 갖는 이유는 그 캐릭터가 멋지기도 하지만 우리와 같은 약점을 가졌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점을 솔직히 드러냈을 때에도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공감합니다. 아,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 나도 외모에 자신이 없었는데 저 사람도 그랬구나. 라면서 위안을 얻을 수도 있죠. 여기서 좀 더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여섯 번째 팁, 이유와 동기를 밝혀라. 누군가의 과거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도 캐릭터들의 과거나 동기를 알게 되면 훨씬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되죠. 아, 그래서 저런 결점을 갖게 된 거구나. 그래서 저렇게 행동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 캐릭터에 더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의 행동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은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흥미로운 경험이거든요. 저런 분장을 했던 이유는 어릴 때 몸과 마음의 상처를 가리고 싶었던 거구나. 아, 화장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구나. 이렇게 그 사람의 약점과 과거, 그리고 지금 그 행동의 이유까지 알게 된다면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점점 약점을 넘어서 자기 비하가 되고 이유를 넘어서 변명이 계속된다면 듣는 사람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아, 알겠으니까 그만 좀 하지. 왜 저렇게 칭얼대?
라면서 오히려 거리를 두고 싶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음의 팁이 또 필요합니다. 7번째 팁, 목표를 세우고 변화를 보여라. 우리는 결함이 있지만 그 결함에서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런 과정은 감동이 있기 때문이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이겨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지금은 다소 불안정할지라도 목표를 세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켜보면서 응원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8번째 팁, 태도에 신경 쓰자. 우리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몸이나 마음을 해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콘텐츠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약점을 드러내되 미리 한계를 정해 놓으세요. 내가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꼭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걸 내놓으려고 하면 용기가 나지 않죠. 사실 우린 완벽한 친구보다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친구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어가면서 피드백도 받으시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내 컨텐츠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물론 남의 것도 좋지만 한번 나만의 것을 끄집어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캐릭터는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당신의 특별함, 평범함, 결함까지도 당신의 무기이자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캐릭터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한번 건져 올려보세요. 지금까지 김은경이었습니다.